진행과 관련해가지고 안내 말씀 다시 조금 상세하게 드릴게요. 오전에 뭘 하냐면 후보 부지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는 우선 주민 설명회, 주민 간담회, 주민 가담회 등 14번에 걸쳐가지고 주민들과 만나서 4개 후보 부지 주민들과 만나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개 후보 부지에 주민 대표분들이 와 계세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의정부 시는 이 사업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 시는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에 대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을 또 서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요구에 맞게끔 제대로 의정부시가 응답을 하는지를 이렇게 같이 우리가 화면을 놓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은 4개 후보 부지의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의정부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중간에 어떤 거를 하냐면 우리가 오후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 용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투표 용지에서 누가 투표 용지가 지금 4군데인데 4군데를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표 순서를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가나다로 하는 방법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우리 4군데 보면 가나다가 아닌 곳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통을 가져왔습니다. 주민 대표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저 통 안에 4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뽑으시면 됩니다. 뽑아서 제일 먼저 뽑은 것이 제일 위에 올라가고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4분이 주민 대표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우선순위 1번부터 이 통에 있는 줄을 뽑아서 거기서 나온 장소를 적어 나가는 겁니다. 공정하겠죠? 네. 그렇게 할 거니까 협력을 좀 해주시고요. 자, 점심을 지난번 점심 괜찮았어요? 네. 오늘 동지야 더더구나. 오늘 파티구나. 네. 나올 것 같긴데요. 하여간 오늘 정치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는데, 네.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또 오늘도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시민공론장에서 논의해서 결과 나왔으면 뭐해? 안 지키면 꽝이지. 그렇죠. 그게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네. 선생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시민들이 같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높일 것인지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체의 뜻을 모아서 정리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2시 정도부터 최적 부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그 전까지는 충분히 상황을 보고 그 판단을 좀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를 하기 전에 테이블별로 한 20분 정도 다시 논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선택을 강요할 수 없죠. 그렇지만 논의를 하면서 훨씬 더 키우고 판단력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을 20분 정도 가진 다음에 드디어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투표를 무슨 이렇게 전자투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기 보면 어디였지? 네, 보셨죠?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 것부터는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무시무시한 검증단이 있어요. 검증단이 투표는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투표 후에 여기 퍼센테이지를 포함한 득표 수가 다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50%가 넘는 것이 없으면 2차 투표에 들어가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주민 수용권을 어떻게 돼요? 가급적이면 반 정도라도 어쨌든 동의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0%가 1차에서 넘으면 그것으로 확정, 없으면 2차 투표. 2차 투표는 누가 할까요? 1, 2위 두 군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투표까지 하면 결론이 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투표 결과까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 논의했잖아요. 지난번 1차 논의한 것과 오늘 논의한 것을 전체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합의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런데 합의문은 여기서는 논의를 하고 합의문은 엉뚱한 데서 딴 사람이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합의문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확인하는 것이 항상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하는 것도 정리를 해놨어요. 합의문으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것도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의문 전체를 우리가 한 줄 한 줄 검토를 하면서 시민의 뜻이 왜곡됨이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이 잘못됐다든지 표현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다 같이 고치는 거예요. 고쳐서 이견이 없을 때 합의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합의문이 완성된다면 어떡하냐? 그 시간 되면 이제 시장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시장님한테 합의문을 누군가 전달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공론장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고 주인은 여러분들이시죠. 그죠? 시민 공론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두 분이 시장님한테 합의문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누가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거는 가장 어린 분 한 분하고 가장 연세 많으신 분 한 분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성과 여성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시민참여단 신청할 때 연세를 쓰셨죠? 네. 여러분들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어린지 누가 연세가 제일 많은지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연세가 적은 분 한 분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 한 분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합의문이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검증단장님께서 이 1, 2차 전 과정이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장에 맞게끔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평가하는 말씀을 검증단장님께서 하시고요. 물론 그 전에 합의문을 받은 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합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단장님 말씀 듣고 또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사진 촬영하고
끝! 이렇게. 그 다음에는 서로 상상호 사진도 찍고, 막 조별로 엄청 친해져가지고, 조별로 막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팀별로 여러분들이 논의를 잘 하도록 멀리서 인천에서 또 고향에서 또 여러 군데서 우리나라 최고의 진행자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네, 이분들 잘 진행해 달라고 또 이분들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발하지만 품격 있게 하루를 잘 마감해 주시고 발언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발언하시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부지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한 것은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라든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 팀장 이시입니다. 앞서 1차 토론회 때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가릉동 홍신대대 부지와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황조롱이가 법정 보호 중에 황조롱이가 발견됐다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어왔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2021년에 경민대에서 송추로 가는 국도 39호선 송출길 확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환경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것은 문헌조사, 즉 앞전에 실시했던 소규모 환경평가나 환경전략평가 때 어떻게 됐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안골천 2017년에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 요 부분 여기 이제 안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황조리가 한번 발견됐습니다. 그게 문헌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의정부 칙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력 환경평가 때 요 파란색 요 부분에서 황조리가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성축길 확장공사를 위한 환경 소금에 실제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 조사에서는 요 가릉동 통신대대 우측으로 송추 방향으로 약 1.1km 지점에서 황조리기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송축기 39호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발치를 100페이지에 있는 걸 발치를 한 내용입니다.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 시 확인된 황조라기는 서식 범위가 넓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종으로 이동성이 뛰어나고 과학구간 인근에는 산림, 하천 등이 넓게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에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이제는 저희가 영향평가 때 이제 발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사업 시행을 하려면은 한강유역 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시 법정 보호종이 확인된 바 법정 보호종이 서식지가 발견되어 보호종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민간은 하되 만약에 공사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립하라는 의견으로 해서 사업 승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오늘 투표에서 가릉동 통신대대가 선정이 된다면은 국방 군사시설 설치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법에 의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거고요. 법적인 걸 실시하고 만약에 법정 보호종은 물론 각종 동식물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때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내비군 현장에 들어오면은
주차에 대한 또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는데 그때 이게 학교 딸래지에는 저희가 이제 나갔는데 좀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예비군 훈련장을 짓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존으로 나누게 됩니다. 통제구역, 즉 현역병들의 생활관, 그리고 합동훈련 통제실, 이 이제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수 예비군이 훈련받는 훈련장은 부분 개방구역입니다. 왜 부분 개방이냐면 훈련 시에는 예비군들이 훈련받지만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서바이벌 동호회 아니 주민들이 VR 영상이나 서바이벌 영상에서 또 개방을 하기로 국방부하고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부분 개방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개방구역, 이거는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항상 개방하는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 완전 개방구역에는 당연히 입체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 시에는 예비군 훈련들이 주차를 하지만은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 내에는 수변공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린 민간군 협력에서 또 나중에 설계할 때 또 의논이 있지만 여기 낙양 물사랑 같은 수변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IT 스타트업을 유치하거나 군부대 예비군 훈련용 VR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국방 군사 연구실을 좀 유치할, 이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하시면 저희가 그때도 소음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19일 날 지역 주민 대표분들과 운영위원분들, 저희 시공무원이 여기 있는 안양에 있는 밥달과학 예비군 훈련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양의 B형 훈련장으로 10만 평, 약 1,000명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상하고 소리를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훈련장은 주거지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실내 사격장 내부 방송이 좀 엄격하게 설치는 안 돼 있는 점 고려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근접,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이게 부대, 이게 사격장이거든요. 사격장 바로 5m 앞에서 이거는 저희가 영상하고 있는데, 보시다 보면 한 평상시에는 50 정도였다가 한 68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50m, 여기 앞에가 바로 수색장입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00m 좀 떨어져서 찍었습니다. 숫자 보시면 40대고 50대 올라갈 때 사격소이거든요. 거의 저기 있는 게 사격장이고요. 들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사격장 근접해서는 사람이 느끼게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 68세 평균 59dB까지 올라갔고요. 50m일 때는 최저 평상시엔 46인데 사격 총소리가 날 경우는 57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평균 51dB. 100m에서는 100m 이역에서는 최고 53dB, 평균은 50dB까지. 그래서 평균치 55dB 이하로는 100m 이내로 하고, 저희가 만약에 어디 네 군데 중에 어디가 되든 저희가 민가나 인근 주택가하고는 200에서 300m 이상 이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나 이런 거에 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좀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음에 관련 소음에 대해서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음 대책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근데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실사역장 해당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자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추가 소음 시설을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방지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총 14번 주민 설명회, 주민 간담회, 자대회 14번을 시민들하고 만났는데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번에 진동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예, 진동에 관해서는 사격장에 대해서 진동에 관해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소총 사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시민분들이나 운영위원들이 가셨겠지만은 전혀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한 50m 이상, 100m 이상은 전혀 진동에 대해서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 간담회, 자담회 14번에 거쳐서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이 예비군 훈련장에 오면은 뭘 원하고 계시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선로입니다. 흥선로 주민들께서는 예비군 훈련장 입지가 지역 이미지 훼손, 군부대 상주이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개발 제한이 추가되거나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는 만약에 오늘 경민대역 신설, 간이역 설치를 원하고 계셨고요. 버스 정류장 개선 및 교통 밀집 현황 완화,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상직마을에서는 마을길 개선, 쓰레기차, 정원차, 진입할선 도로 문제점이 해결할 수 있음을 요청하였고, 또 노인 쉼터 경무장 설립을 비롯하여 고령화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 인접해 있는 군부대 경관 개선을 위해서 담벼락 및 철조망 제거, 주변 환경 준비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사업소 그 옆에 있는 마을에서는 낙후된 마을 재개발 및 아파트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적극 협력을 요청하셨고요.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다목적 주민센터나 회관 설립, 지역 내 의료시설 확충 및 북부 질병센터 유치 등 공공시설 확충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설 경우에는 주민에게 시설 사용 편의 제공 및 훈련 장내 주민복지 공간을 마련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호원동입니다. 호원동에서는 기존 군부대가 지역 주민에게 오랜 시간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평원시설 유치를 전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13만 평의 규모의 기존 예비훈련장을 포함한 지역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자족 기능 확충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GTX 및 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개발 방안을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군사 시설 부지 현대적 활용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포함한 공간계획과 인근 아파트 및 학교와 조화를 고려한 안전성과 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군부대로 인한 피해로 인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예비군 훈련장이 유치될 경우 지역 복지를 위한 대가와 편의시설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적인 역사적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만큼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일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자일동 주민은 그린벨트를 해제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가 어렵다면 그린벨트는 취약지구로 지정을 요구하였고요. 그린벨트 해제가 준하는 조치로 7가구의 주택 대량이 가능하도록 창고 등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소방차 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응급상황이나 산불에 매우 취약하다. 주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방도로 건설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장 설치로 인한 생활편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료 지원이나 생계 보전을 요청하셨고요.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일동에는 기초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정화조, 도시난방, 철조망, 하천정비,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설치 편의성을 요청하셨고
또 요거는 소각장 시민공론 작년에 실시한 소각장 시민공론장에서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으로 좀 토론하셨고 이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동입니다. 금호동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설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요. 특히 소음, 교통혼란,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훈련장 설치로 인한 혐오 시설 이미지와 기존 공공시설과 충동 발생을 우려하면서 훈련장의 주민 친화적 시설을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시설 주변에 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주민 편의 시설을 조정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건수 주변에 도시계획도를 조속히 시행할 걸 요구하였고 을지대학 주변에 금호 자연공원을 착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 협동조합 내정 현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달라고 하셨고요. 예비군 훈련장 주변 아파트 층수 제한을 말 것, 그리고 군사보호 시설로 붙이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장 부지선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토론을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단기적 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을 우려하면서 장기적 지역 발전과 환경 보전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후보 부지 주민 대표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분들께서는 그 앞으로 여기 테이블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5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의논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듣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이제 금호동, 자일동, 호원동, 흥선동에서 주민 대표분들이 한분 오셨습니다. 네 분께서 5분 이내로 말씀을 하실 건데요. 중요한 건 5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일동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로 다 정리가 안 되고 의견이 좀 다른 분들이 좀 계신데 원래대로 하면은 오늘 여기 자일동에서 주민 대표로 말씀하시는 분이 소수 의견이라도 그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지역 분위기,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지역 분위기가 그렇게 그분들 입장까지 담아서 표현하기에는 조금 지역적으로 대표분께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느끼시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자일동만 별도로 시간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럼 똑같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 차례 같이 논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다시 수정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5분 이내에 한다는 조건에서 1분 정도만 그 소수자의 의견을 다른 분이 말씀하실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황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민참여단께 여쭤보고 시민참여단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일동의 일부 주민의 의견을 당사자가 직접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해하시죠? 네. 대신에 자일동에서 오신 분은 네, 시간을 약간 줄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흥산동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금호동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의 박이춘 주민대표님 말씀을 큰 박수와 함께 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오동에서 온 박인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행정 절차 목적에 달성하고 있는 이 공론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론에 참여하면서부터 꼭 느낀 거지만 과연 이게 어떤 공론인가 의심도 하고 다시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 꼭 선택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인지 아니면 죽어도 안 되겠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인지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호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여러 차례 나눠봤는데 똑같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렇다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안 되는 거냐. 그런 의견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들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으니 반대하는 의견을 좀 모아보자 라고 해서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선 제가 느낀 거는요. 무조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서는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보다 왜 안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저희 금호동은요. 이미 도시계획이 완성형으로 되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정부시 시내 번역이고요. 을지대학병원과 경기 북부교육청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오군수 부대 담장 경계로 500세대의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맞은편에도 대단히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또 미래 희망이 있습니다. 주거 지역 개선, 재개발이라는 큰 꿈을 갖고 있는 동네인데 그곳에 또 훈련장이라는 곳이 들어오는데도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부 전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의정부 전체를 둘러봤는데 의정부 전체가 재개발 아닌 곳이 없더라고요. 호원동에서부터 저 정말 의정부시 외곽 끄트머리까지 재개발. 의정부 재개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좋은 쪽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의어지책으로 의견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 도로도 내려야고 또 주민 협력업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우리가 설치하길 바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호 오군수 지역은요. 오군수 지역은 부지도 제일 작습니다. 의정부 4개 선정 지역에서 제일 작고요. 그리고 도심 복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표정이나 모습들이 제가 굉장히 어색한데 저도 시민 참여단이고요. 여러분들 시민 참여단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유권자예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무슨 투표가 뽑지 말아달라고 하는 투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군수 지역, 금호동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 완성 지역이고 의정부가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현실적으로 제일 빨리 완성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러분 참여단 여러분께서도 금호 오군수 지역은 여기는 도시가 완성되어 가는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5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에 있는 대로 자일동의 소진수
네, 우리 주민 대표님께서 4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시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1분 정도 말씀하실 분도 옆에 나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1분 정도 말씀하실 분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1분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 옆에 계세요. 같이. 네, 2분 안 돼. 1분 안 돼. 아니 그럼 3분 하시면 되고 나와서 네, 여기 시민들 전체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세요.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자, 저기 옆에 이 두 분이 합쳐서 5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약속했죠? 네. 자, 말씀 시작했죠. 마이크를 자율상통 2반에 거주하는 주민 소진수입니다. 자율상통 2반 마을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그린벨트 등으로 재산권 행사 및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것들을 규제받아 왔습니다. 또한 가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취락지구 지역 지정에서도 누락되어 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변전소가 이전해 오면서 군사 보호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변전소로 인하여 몇십 년을 함께했던 이웃이 이사를 하면서 주택을 멸실 신고까지 하여 동네의 가구수까지 줄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무척 실망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온다고 시민 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군사시설이 다시 생긴다면 이는 원칙에서 배제되는 일입니다.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일동 주민은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그린벨트란 규제 속에서 불편한 생활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론장의 주제가 되는 네 곳의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린벨트와 군사시설입니다. 어느 곳이 선정이 되던 인근 주민에게는 규제 완화와 지역상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교통입니다. 경기 북부청사를 위시하여 각 행정타운과 지역 특성상 초, 중, 고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한 속도는 30km로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밀락에서 성범회원까지의 구간은 제한 속도 최대 50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생긴다면 제한 속도는 더욱 낮춰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율 IC에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정체가 길어질 것입니다. 정체되는 교통의 해결이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신 것을 철회하셔 주셨으면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오는 것을 결세 반대합니다. 시민공론장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저희 마을에 이 목소리를 동참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결세 반대입니다. 시민공론장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호원동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가 수용이 돼서 자율동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안 한다고 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새롭게 이제 나무도 심고 일들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적으로 되게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된다는 그 자체가 억울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거는 내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조를 하면서 여기 각 동별로 있고 젊은 친구도 있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누가 이용하는 거냐, 예비군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필요한 게, 우리 호원동에서도 예비군 훈련장 있을 때 회룡역이나 젊은 친구들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역을 기점을 해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봤을 때 또 제가 이제 자일동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저한테 이거 25분이 사인을 해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분 그분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하지만 또 찬성하신 분이 또 여기 25분이 사인을 해갖고 이렇게 올렸어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핵심을.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든 이 공론장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예비군을 이용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일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후원동 주민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원동을 대표로 나온 주민 김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느 지역도 찬성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의정부에서 학창시절을 다 보내고 아직도 부모님이 의정부에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 4개의 후보지 면면을 보더라도 어느 지역 하나 억울하지 않은 지역이 없어요. 다들 나라하고 지역 공익을 위해서 다들 희생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합리적이다 이런 거는 머리로는 할 수는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매우 지금 슬픈 상황입니다. 먼저 그 호원동 일군 훈련장 부지의 연역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군부대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아주 그 선정된 부지들이 다들 개발 제한도 묶여 있고 억울한 상황인데 호원동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공론장 그 진행을 할 때 항상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1991년에 훈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 30여 년간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그러니까 지역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6.25 전쟁 이후에 이미 거기는 미군 탄약부대로 지역에서 그 부대 지역이었습니다.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뒤에 미군 부대 탄약고가 넘어가면서 어디로 이속되느냐? 한국군 탄약부대로 이동된 겁니다. 이게 4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 91년에 훈련장 선정돼서 그 얘기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근 지역들은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은 부대 인근 제주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을 사례로 들게요. 70년 동안 아무 개발도 못합니다.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1층 건물만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 TV에 보면 아주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거리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냐? 그냥 골목길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를 감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원동 주민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이전해달라. 이것 때문에 시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이게 이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호원동이 부지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주민들은 미칠라 그래요. 그리고 간담회 때 나오신 그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나 말씀이 그겁니다. 평생을 여기 살아왔는데 이걸 또 다시 호원동 부지를 선정한다면은 나는 목숨 걸고 결사 반대할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4개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냥 500m 안에 있어요. 그냥 걸어가면 2, 3분 거리예요. 학부모님들이 등하교하는 자녀분들에 대한 그 안전 이런 것 때문에 불만과 불안이 여전히 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저희 사정이었고요. 근데 4개 지역 어느나 사정이 다 비쌀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호원동 부지가 왜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를 저는 호원동 주민으로서 또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의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이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GTS-C 의정부역 개통이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죠. 아직 공사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인근 지자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인근 노원구입니다. 그 GTX-C 광운대 역세권 개발결에서 이미 사업을 추진해가지고요. GTX 그 광운대역도 GTX 노선이죠. 여기인데 그 인근에 있는 그 땅을 현대산업개발하고 공동개발을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본사 이전을 확정했고 이번 올 초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총
2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고요. 1분 남았습니다. 네, 6성급 호텔하고 영화관도 같이 짓습니다. 본사 이전의 의미는 뭐냐? 1800개의 임직원 일자리가 같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어디에다가 이걸 옮길 거냐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주민으로서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냐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해서 의정부 시가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호원동 땅을 팔아서 그분한테 개발을 넘게 된 겁니다. 자, 예전에 자일동으로 넘긴다는 그 시대 그때 개발비용이 얼마냐면 땅값 포함해서 2천억이에요. 2천억이 있어야지 부대를 이전하는 거예요. 호원동에 놔두더라도 2천억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시광년한테 여쭤봤더니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개발할 수 있는 큰 땅이 호원동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밖에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시간을 좀더 드려요? 네. 1분만 아니, 이거는 안 된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계셔야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꼭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경쟁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홍선동의 주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저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아서 혹시 여기 흥선동에 또 제가 낸 의견은 저 몇 번의 국정회 때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흥성동에 그분이 나와서 나머지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몇 번에 우리 참석하는 안 들려요. 네? 안 들립니다. 예.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비훈련장을 관내로 이전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시민 공론화로 결정하게 됐는데 어느 지역도 사실은 예비훈련장 선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청회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면은 일단은 저희 주민들의 그 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갈등 해소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의정부시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지에 이 낙후된 지역이 대상지가 모두 다 모든 지역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대상지의 주민들이 모든 그 필요한 부분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갖다가 시에다가 요구를 할 텐데요. 이 시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공론하는 게 전에도 대상지를 정했는데 또 번복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정확하게 대상지가 정해지고 그거에 따른 주민들의 혜택을 주신다면은 정말 반복하지 않고 일괄성 있게 그걸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하고 흥선동에서 또 나오신 분이 저기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5분 이내에 말씀을 지금 청하신 거니까 말씀 들어볼까요? 흥선동에서 오신 분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 시간 내 지금 시간 가고 있어요.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네. 아니 시민 참여단 중에 시민 참여단 분들 중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2분 정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상직 마을에 살고 있는 안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흥선동에서 가장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오면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입을 지역이 상직 마을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상징마을에 해당하는 마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홍선동은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가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상징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징마을에 해당하는 검토는 없고 다른 주민들의 피해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징마을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검토하는 의견이나 시청 직원들도 상징마을에 해당하는 의견은 없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시정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요구한다면은 상징마을을 제외하면은 흥선동 쪽에 군부대 오면은 정말 예비군 훈련장이 좋은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상징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동네로 앞으로도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검토해 주시고 지에서 제 의견, 공공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바로 좀 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을 좀 여러분들도 좀 같이 느끼실 수 있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의 얘기를 듣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후에 투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표 용지를 지금 만들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분들 나오신 김에 순서를 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만들어야 돼서 다른 방법으로 일단 가위바위보 1번 2번 3번 4번 네, 하나 자, 보세요. 예, 다 뽑으셨습니다. 자, 1번 어디가 직접 말씀해 주세요. 호원동입니다. 호원동 얘기는 자, 2번 오군수 이정부 자금동입니다. 자일동 이전부지 자금동입니다. 네. 네, 가능동 중심부대 부지 흥선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투표 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후에 투표할 때 요런 용지로 여러분들한테 제안이 되는 겁니다. 이견 없으시죠? 그리고 만약에 2차 투표를 하는 경우에 이 중에 2개를 가지고 할 거잖아요. 또다시 대표님들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제외하고 이 순서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시민 참여단님께서 지금 테이블에 놓인 자료를 회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저희들한테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어요. 전혀. 어떻게 회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 계실까요? 회수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없으시면 본인이 직접 회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한테 적어도 얘기는 하고, 자, 다음에 이어서 좀 제재 좀 해주십시오. 의정부시 주민지원 방안에 관한 말씀을 의정부 시로부터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정리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답변을 하는 건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네, 여러분들 잘 봐주십시오. 자, 발표는 도시계획과의 책창순 과장님이 하실 건데요. 답변의 내용은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3분의 실과장님이 계신데, 실과장님들이 만든 내용을 우리 최창순 과장님이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시간이 끝난 다음에 궁금한 것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또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앞전에서 소포부지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에 대한 저희 시의 주민지원 방안입니다. 첫 번째, 이제 흥선동에서는 예비훈련장 입지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이제 주셨던 아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고요. 계속 지금 뭐 흥선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 해당이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사항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비훈련장이 이제 배치되더라도 또 다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지정이라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비훈련장 입지에 따른 주민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앞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저희 과학화된 예비훈련장이 입지가 되면 그 지역은 훈련장 개방 구간도 뭐 수변공원이라든지 의정부시 부족한 체육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다 가미해서 그 과학화 예비훈련장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군부대 같은 이미지의 그런 개념이 아닌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를 저희가 민간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내용 드린 설명은 이제 다 일괄적으로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엊그제 운영위원분들이랑 시민분들 같이 이제 과학화된 예비훈련장을 안양 박달 과학화 예비훈련장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기존 군부대의 기능이 좀 재편되어 있는 곳인데 민가와 좀 비교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군부대 분위기는 아직 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시설들은 다 현대적인 시설로 이제 갖춰져 있고요. 의정부시의 과학화 예비훈련장은 국방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와 함께 정말 모델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이건 군사시설이 아니라 어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VR 영상 모의 사격 훈련장이라든지 시가지 전투 모형 이런 것들을 다 실내화시켜서 청소년들 뭐 스마트폰에 빠져서 어떤 체육 활동도 못하는 의정부의 청소년들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장, 시가지 전투 모형 통해서 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영상 모의 사격 훈련장을 통해서 게임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획기적으로 좀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민대역 신선이 이게 교외선이 지금 이달 말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 교외선에 의정부는 사실 의정부역에서 양주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여기 한 개도 없어요. 그 중간에 간이역을 이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관련 부서장님도 지금 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경제성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타당성 검증을 그건 저희가 한 거고 그 철도를 운영해야 되는 공단에서 또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도 내년에 1억 5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 검증 용역
후 저희가 또 실제 운영하면서 이용 수요를 이제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경제성 편입 분석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안역이 하나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축길 그 군부대 주변으로 송축길이 지금 확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확장 사업과 물려서 자전거 도로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그 우리 백석천 상류 지역입니다. 하천 정비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직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제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버스 정책과에서 그 버스 노선 배차 간격이 지금 평일에는 17분에서 25분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좀 텀이 집니다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과학과 예비훈련장이 입지가 되면 운수회사와 함께 시에서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더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상직마을에 대한 아까 뭐 주민 지원 방안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상직마을의 대표 통장님과 지역 주민이 시장님과 사실 간담회도 가지면서 많은 요구사항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사실 상직마을 주민분들이 사실 요청하셨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상직마을 안에 사실 도로가 지금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뭐 정화조차도 쓰레기차도 진입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그 도로를 지금 보상 진행하고 있고요. 그 조속히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도로조성과에서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98년 수해 때 교량이 사실 떨어져 나갔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뒤에 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 통과 교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하천 홍수이고 문제 때문에 현황도로랑 접속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인 좀 해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하천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좀 협조가 좀 필요해서 나중에 교량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건설되면 사실 사시고 계시는 집이 좀 저지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때에 맞춰서 새롭게 건축 계획을 잡으시면 뭐 교량과 주거 여건이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상직동 마을에는 노인 인구가 사실 되게 많으시다고 또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도 시내권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도보로 움직이기가 어려우신 부분이고 그래서 그 상직 마을 안에 경로당 마을에 간 설치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함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선 상류구 그 가능동 안골에서 그 위 올라오는 지점에 사실 군부대로 인한 사실 저희가 환경 개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과학과 예비훈련장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 군부대 일부도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 친화적인 수변공원을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직도 지금 철조망 그리고 옛날 오래된 아주 슬레트 담벼락에 좀 환경이 되게 열악한데요. 만약에 박 예비훈장이 흥선동 통신대대에 입지하게 된다면 그 부대 안의 환경 개선을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마을 재개발 아파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요청 주신 사항도 그 통신부대 인근에 지금 재개발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잘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다목적 주민센터 뭐 이런 거는 아까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랑 좀 가름을 드리고요. 의료기관에 대한 이제 공공시설 확충을 요청 주신 부분은 뭐 유인물로 좀 가름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사실 소수 20가구 좀 미만으로 좀 살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가는 돌봄 의료 지원 이런 거를 보건 우리 관계 담당 부서에서 적극 찾아가는 복지 건강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같이 연결돼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민간인협체 뭐 많이 계속 내용 들어주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원동입니다. 아까 반대 이유로 말씀 주셨던 시민 대표분의 그 주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호원동 지역 만약에 입지가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사실은 기부대 양대 사업을 통해서 사실 비용이 창출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지역의 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드렸던 설명 내용 유인물로 좀 가름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원동의 이제 역사 문화적 보존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오랜 거주 경험과 구전을 통해서 역사적인 문화적인 보존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은 이 삼패산 삼보로 훈련장이 이 우리 시청 뒤에 서동안선 도로를 기준으로 요 아래가 다 훈련장인데 거기서 인접 지역에 이제 삼보로가 확인이 돼서 지금 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시굴 조사 나중에 이제 예비 훈련장 과학과 예비 훈련장이 만약에 입지가 되는 계획이라면 추가적인 정밀 발굴을 통해서 역사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접한 제주마을 과학과 이제 예비훈련 기존의 혼자 예비훈련장이 떠나면 그 인접대에서 정말 옛날 60년대 형태를 가진 판잣집이 사실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징발재산에 대한 부분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대 양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목적적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전 토지주에게 판매를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양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히 한 말씀 드려야 되고 이따가 나중에 질문 시간을 드릴게요. 자일동입니다. 계속 자일동 주민분들께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어서 어떤 생활 불편,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사항이 되게 많으신 부분인데요.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라도 주거적으로 좀 변경을 요구하시는 사항도 우리 관련 규정에 따라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개발제공의 주택 근인생활시설 증개축 가능한 부분 이제 설명드렸고요. 저희도 관련 법률이 좀 개정이 돼서 주민들 주거생활 좀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민이 공동이용시설하고 농산물을 위한 농기계 보관 창고용의 창고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에 한해서 가능한데 그 도로가 현재는 변전소 진출입로로 쓰여지는 도로이다 보니 법 규정에 맞지 않아서 건립이 지금 불가능한 사항을 요청 주시는 사항인데 도로조성과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GB 관련된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렇고 그 도로가 개발지역구인의 미반영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좀 적극 같이 협업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민생활에 당장 필요한 창고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이게 그 아래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장 살고 계시는 부분들의 그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 보조를 요청하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 주시는 후보지 지역 중에 어느 한 부지가 되면 실질적 주민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을 특별한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만들어 달라고 계속 당부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의정부시 민간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는 세부 규칙을 정해서 저희가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요청도 있으셨던 내용인데요. 관련 부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내용으로 설명이 부족하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동도 마찬가지로 흥선동 통신부대 인근 그 백석천 상류구처럼 자이천 여러 가지 하천 정비, 자전거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소극적 신임공론장 약속이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민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행별로 어느 정도 가름이 되죠.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다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금호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통과하고 있는 중로 1-28호선 개설 요청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화 예비훈련장이 5분수에 입지가 되더라도 그 사이의 통과도로는 저희가 군과 협의를 통해서 개설을 약속드립니다. 나머지 지금 금호동에서 요구하시는 주민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은 계속 반복된 내용 같아서 이행별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보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이 계속하고 계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좀 켜주시고요. 일단 그 발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참여단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먼저 하시고 질문을 저희들이 여러 사람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한 분당 한 가지 질문만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맞습니다. 흥선동에도 조윤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흥선동에 살고 있는데 그걸 봤어요. 말씀하시고 혐오시설 안도록이 안 해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딜 보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아니 너무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들이. 근데 니네들한테 혐오시설을 만약에 갖다 주면 고맙게도 우리가 이걸 해줄게 이게 아니고 당연히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 중요한 질문이시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면 다 부탁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내일 시행령 강화 방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공원장 열기 전에 인사 말씀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이 4개 후보지 지역은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되고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은 시정 방침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저희가 주민 지원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후보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으셨던 지역은 다 아시잖아요. 반드시 시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실 때 어디 그 개인에 대한 말씀 조금 소개를 하시고. 자일 삼통을 좀 드리고 있는가? 아까 자일동 좀 네, 자일동. 저희는 그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 7가구에 대한 그 건축 재건축을 할 수 있나 또 좀 확실히 한다면은 자일동에서 받겠습니다. 예비를 인정하래요. 아니, 네, 우리 선생님, 네,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율통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일동 주민들과 저희가 가담회도 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자일동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더 이상 나 못 살겠으니 여기 과학화 예술장이 들어오면 우리 집 포함시켜서 우리 삶의 터전이 없어지니 다 차라리 편입시켜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편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뭐 집에 대한 증개축 이런 게 지금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오랜 시간 사시면서 집을 비세고 이런 공간으로 좀 살고 있으니 우리는 실질적 주민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내 집 세를 져줘. 두꺼바두꺼바죠. 새 집 지어달라는 말씀이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원해 드리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장님이 그 호원동에 IC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기준을 위해서 그 동네 그 개발해 주실 건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신 거죠. 그 지역 후보지 중에 어느 지역이 되면 그 지역에는 뭘 해주고 IC 지인도 해주고 뭘 해주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정말 실질적 당장 피해를 받는 7가구에 대한 실질적 어떤 책임을 져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알죠. 물론 그런 사업비 지원해 드린 것보다 훨씬 실질적 피해보는 7가구의 주민들을 위한 생계보전이라든지 새로운 신축 요구하시는 게 저희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행정 영역에서는 해드릴 수 없다는 점만 공공성을 갖춘 기능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하시죠? 네, 제 끝에 참여단 여러분들 질문부터 받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1분 이내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좀 말씀 못하겠어서 상징마을에 군부대가 정착이 되면은 상징마을은 지금 도로도 확장하고 그 서울 양주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꺼진 동네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폐화돼가지고 주거공간으로 만들어놓은 주거지역이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주거지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없는 것 같아요. 개폐화되고 지금 땅값도 사실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그런데 군부대가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영원히 이제 그게 정착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주거 지역으로 지금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으려고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기능이 상실되는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어떻게 밀어주면 뭐합니까? 차라리 지금 조례로 묶어져 있는 창고를 멋지게 만들고 있는 그 조례를 풀어가지고 차라리 용도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까? 군부대가 만약에 온다면 저희들이 들어오는 건 반대합니다. 사실 군부대가 안 들어오길 바라는데 만약에 온다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잠깐만 말씀을 좀 듣고. 네. 지금 상진마을도 개발재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취락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주거 지역으로 바꿔져 있는데요. 상진마을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 20몇 개소 정도가 그렇게 우선 해제 취락으로 개발재구역에서 해제돼서 이제 주거지역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좀 슬럼화되고 살기 여건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 주신 부분은 기반 시설이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좀 따르는 부분인 건데요. 지금 밀락동, 고산, 상곡동 있는 쪽에 원모를 정비한 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취락지를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와 교량과 진입로 이런 것만 주민들과 다 협의해서 충분하게 설치가 되면 쾌적한 주거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취기를 확장하는 부분은 상징마을의 길가에 있는 부분 일부만이고요. 상징마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도를 통해서 거기는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탈바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거기 트로트가 만들어지고 고가도로가 그 동네 위에 들어서는데 주거 환경이 개선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좀 도로 조정과장님 계시니까 그 저희도 그 양주 서울 노선 간에 그 IC 생기는 거나 도로 생기는 부분 저희도 지금 제가 그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이따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죠.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예, 도로조속 과장이 되는데요. 서울 양주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서울 북부 고속도로 추진단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노선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막 기본안만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최대한 저희도 상동 마을 피해가 없도록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저기 제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는 것뿐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 노선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노선에 대해서는 아는 건 없습니다. 현재 그 계획된 예정된 노선이 상징마을을 관통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제가 노선을 확인해 보고요. 아니 나와서 지도에 상징마을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지금 우리 참관인들도 질문하실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요 시민참여단에서는 한 분한테만 더 우리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조 황문입니다. 우리 시민참여단께서 안가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시내에 있는 모든 군부대를 외곽으로 내보내는 것이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에 있는 5군수도 나갔고 600 기무부대도 나갔고 여러 부대가 나갔습니다. 이런 나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무슨 통신대를 한다, 어디를 한다, 뭐를 한다, 예비군 훈련장을 하다가 쫓겨나간 그 장소에 또 설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의 방침도 생각하고 우리 의정부의 실정도 생각하고 또 의정부의 예산도 생각하고 또 개체간 안정도 생각하고 예비군의 편의성, 예를 들어 접근성,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 이런 전반적인 이런 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 10분 남아서 참여단한테 시간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참여단에서 질문 나온 건데 반환된 다음에 원토지주한테 토지를 주민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좀 짧게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동 도시가스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환경팀에서 대답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각장 공론장 이후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답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까 그 질문 아닌가요? 원토지 그거는 질문 답변을 할 거예요. 아니 시간이 그 질문이면 지금 시간 가잖아요. 제가 그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 다른 얘기면 하십시오. 다른 얘기만 하십시오. 벌써 지금 좀 얼마나 까먹은지 아시죠? 네. 아니 하십시오. 자, 모든 사업은 정의로워야 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상식적이어야 한다. 이게 기본 원칙 세 개예요. 네? 그렇죠? 자, 그 예비군 훈련장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 대체부지가 확보가 되게 되면은 지금 의정부시에 다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거. 그죠? 대체부지 확정되면 맞죠? 맞습니까? 아니면 예비군 훈련장 유치돼야지만이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장 후보지 선정이 되면서 주민분들께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나온 거에 대한 이게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와야지만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준다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죠?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니 한 분한테 한 가지 질문씩만 하도록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요. 나머지 필요하면 질문하시죠. 좀 앉아요. 부장님하고 다시 아니 얘기해서 질문 약속을 했잖아요. 네. 타이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1분 이내로 질문하십시오. 아니면 다음 기부대 양면 사업 관련된 거. 아까 여기서 보셨잖아요. 제 위치로 가시는 거. 제 위치로 가세요. 원래 자리에서 제가 사실 공무원 출신이에요. 제가 이성민국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가서 여기는 시민 참여단 자리잖아요. 참관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 관계자분께 개발 과정에 어주세요. 지금 저 개방 시설 관련된 거 조례에서 시 재정으로 이제 하신다는 계획인 거죠? 어떤 지금 이제 개방 시설, 공원 시설 내에서 축구장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 양여받을 땅, 그 땅을 사업자가 새롭게 과학화 예비훈련장 신설하면서 그 수변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거 다 건립해서 군부대에 기부 체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기부 체납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을 우리가 국방부에 할 때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개의 부지가 기부대 양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네. 그 세금 들어갑니까? 지금 세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1차 포론장 때 마치 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금을 더 덜 부담한다라는 식의 주장이 세금이 아니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 대행자가 다 부담하고 그 다 청산하는 거잖아요. 세금이 들어갈 부분은 없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후보지 4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국방부 소유의 국유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 땅도 다 똑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유지도 매입해야 되고 국방부 소유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하고 소각장 약속 이행 관련해 가지고 환경 무슨 과인가요? 환경 개발과. 기후위기과에서 말씀하셔야 되나? 나눠서 얘기하시죠.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봉경입니다. 말씀 주신 도시가스 관련 부분은 지금 자율적으로 많은 분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아까 삼통 2반인가요? 그 지역은 현재 도로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는 시의 소유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먼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사유지에 동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여러 번 접근을 했는데 아직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가장 우선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시가 도로를 매입한다든지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수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일단은 사유지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소각장 끝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조속히 좀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약속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정원순환시설팀장 박훈석입니다. 작년에 시민공론장에서 나온 주요사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용량은 중설, 위치는 자율동 환경자원센터 내, 그리고 이제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지화화, 이게 크게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제 우리 현재 용량을 기존 소각장보다 더 키워서 용량을 현재 증설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주로 주민 요구한 사항과 관련해서. 예. 아까 시민공론장 이행사항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자율동 환경자원센터 내로 현재 입지 현장 고시를 다 끝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재정 사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민간 제안사한테 관계 변경에 따라서 이제 피해 보상금 지급하고 이제 재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화에 대해서는 지상화보다도 한 금액이 한 곱하기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현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경청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이제 주민협의체가 구성하게 되면은 그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걸 지원해줄지 이걸 협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앞에 치아를 치료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많이 빼는 관계로 발음이 부족한 거 좀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아까까지는 하죠. 시적절하게 좀 됐으면 많은 분들이 좀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자 이제 51분인데요. 요 사안 이제 질문 시간은 그만하고요. 여기 오랜만에 이렇게 의정부 시청을 옮겨놓은 것처럼 13개 시과에서 오셨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를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들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조금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좀 지정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환경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박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 나왔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던 사항 아까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 군부대가 과학화 예비훈련장이 입지함에 따른 어떤 환경적인 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환경 업무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업무를 하면서 오늘 제가 공론화장 저희 시에서 하게 된 소각부장 이후에 제가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 보면서 와, 우리 의정부의 시민들의 아까 발표하시는 네 분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또 새롭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갖고 오셨고 많이 노력하시고 그런 열띤 모습을 보고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 주신 황조롱이가 나온 지역은 그 뒤에 배경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조롱이나 매나 뭐 이런 새들은 서울대 이런 새들은 워낙 행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군부대 환경 녹지가 잘 되는 데니까 충분히 올 수 있고요. 안골변지 거기 또한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환경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은 예전에 그렇게 총포라든지 저희가 뭐 박격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하는 훈련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관리도 실내에서 하고 요즘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도심 중에 있는 실내에서 내부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크게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의 현재 군부대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이게 공원인가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현재 일반적인 다른 지역들에 새로운 지역에 신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환경이 오히려 더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되어 있거나 또는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들을 봤을 적에는 그 시설에 좀 더 현대화된 과학화된 시설이 들어가면은 좀 더 친환경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안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뭐 서바이벌이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이 지금 현재 상지통 건너편에 있는 맑은물 환경사업소, 맑은물 사업소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물론 쾌적하고 좋은 동네이고요. 지금 거기가 군부대가 있어도 전혀 저희는 뭐 그런 거에 대한 피해 그런 것들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큼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기후에너지과 제가 김보호 변호고요. 저희 과로 연락 주시면 적극 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우려가 있는지 혹시 여기서 생각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모르는 게 있다면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후보 지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정책과장님의 우리 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앞으로 그 지침 개정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어떤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정부시 도시정책과장 안중현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지향구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정말 이 벽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오신 부분들이 주민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실물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고충을 중앙정부에 많이 전달을 하고 있지만 많이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법을 계속 보면서 점차 진화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거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 그 다음에 완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주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던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행히 저희 시장님이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시군의 그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21개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특별히 몇 분께서 중요하게 질문한 것이 여기 지금 네 군데가 후보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오후에 최적 분위기를 한 군데 선택할 건데 그러면 나머지는 대답의 도토리냐 그냥 수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제일 첫날 여기 선택되지 않은, 그러니까 최적부지로 선택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선택된 곳만 몰아주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조사를 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고요. 이따 합의문을 쓸 때도요. 물론 선택된 최적 부지를 합의문에 쓰지만 나머지 3개의 부지의 요구와 시의 답변도 붙임으로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지역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시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네. 자, 오늘 오전에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